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주 또는 종목 분석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다음 달에 이재용 사면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재용 사면 얘기가 있어서 자,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공정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반도체 공정 과정과 과정 및 종목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란 뭘까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를 해서 우리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냥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청소기, 냉장고, 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고 계시는 이 캠, 여기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도체가 쓰이는 부분들, 뭐 용어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휴대폰만 해도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이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었고요. 이렇게 많아요. 휴대폰에만 들어가는 것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제 공정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게 있죠. 뭐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뭐 청소기에 들어가고 뭐 세탁기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군데가 다 들어갑니다. 그냥 뭔가 뭐 이제 명령어가 있는 그런 이 전자기기들 거기에는 다 들어가요. 제가 이제 지금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그죠? 지금 마이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에 들어가는 이 음성을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 마이크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이 온오프 시스템, 이게 다 반도체가 있어야지만 이 명령어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정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반도체 공정 과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하나씩 좀 뜯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일단은 웨이퍼는요,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웨이퍼예요. 이게 웨이퍼. 여러분들이 그 흔히 이제 뉴스나 이런 데에서 반도체 얘기 나오면은 흔히들 보시는 게 요거를 많이 이게 인곳이에요. 요거를 얇게 잘라요. 얇게 자르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이 웨이퍼. 그래서 인곳을 잘라서 이 웨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인곳을 잘라서. 반도체 제조 공정의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이제 웨이퍼를 제조를 하겠죠. 요 인곳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얇게 잘라서 이런 이제 판을 만듭니다. 요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산화 공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산화 공정은 뭐냐?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가 있어요. 그럼 이 위에다가 초록색으로 할게요. 여기다가 산화막을 이제 씌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산화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에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산화막을 보호막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미세한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불량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웨이퍼 요 동그란 거 판 위에다가 얇게 이렇게 산화막을 탁 씌워요. 이제 먼지가 안 생기게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 공정에 들어갑니다. 이 위에다가 뭘 하냐면은 반도체가 웨이퍼도 보셨다시피 이게 이 반도체 웨이퍼 하나에 뭐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반도체 칩이 생산이 돼요. 이거 얇은 이 동그라미 이거 하나에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은 그 잘라가지고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 그 반도체 위에다가 회로를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나노의 그런 두께다 보니까 이 회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냐면, 회로를 씌우냐면 탱크 마스크, 뭐 마스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렌즈를 하나 여기다가 올려요. 렌즈예요, 렌즈. 렌즈를 하나 올리고 위에다가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스크라는 게 위에다 더 씌우는 건데 이렇게 생긴 이제 여기에 회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회로가 그려져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냐? 이 위에서 요게 이제 저거예요. 이제 렌즈예요, 렌즈. 요거는 회로입니다, 회로. 회로를 그려놓은
이제 마스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에다가 우리가 이 반도체에다가 회로를 그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렌즈를 통해서 위에다가 빛을 쏴요. 그럼 회로가 그려져 있는 거에 빛이 투과가 되면서 렌즈를 통해서 여기에 회로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빛을 쏘면은 여기다 회로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은 눕혀서 봤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스크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있어요. 여기에 회로가 막 이렇게 막 그려져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뭐 무슨 막 회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막 그럼 이 회로 위에다가 빛을 쏴가지고 렌즈를 투과를 시켜서 이 위에다가 마스크를 그리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웨이퍼 위에다가 렌즈를 통해서 이제 회로를 그려놓은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포토 공정, 보통 포토 마스크 공정이라고 하죠. 포토 마스크 공정. 그래서 포토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광액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감광액. 여기다가 감광액을 딱 씌웁니다. 그래서 이 감광액 위에다가 포토 마스크, 렌즈, 빛을 쏴서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감광액 위로 회로가 이렇게 싹 그려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애칭이라고도 불려요. 애칭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회로가 딱 그려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옆에 반도체 크기대로 반도체 칩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로의 크기나 이런 게. 그래서 딱 그 크기에 맞게 이 옆에 산화막을 잘라냅니다. 싹 제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공정 과정을 하는 걸 시각 공정이라고 해요. 시각 공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막 증착 공정이 있어요. 방막 증착 공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방막 증착 공정. 그러면은 요거는 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 실리콘 웨이퍼하고 이 산화막하고 너무 이렇게 가깝게 붙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뭔가 불량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 실리콘 웨이퍼하고 산화막 사이에다가 안티몬 등 이온을 주입을 해요. 여기다가 요거를 싹 주입을 합니다. 이렇게 딱 주입을 해요.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게 이렇게 이제 절연막을 이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는 또 뭘 생성을 하냐면 이 위에다가 뭘 생성을 하냐? 여기다가 방막 작업을 합니다. 방막 작업. 여기다가 방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하고 산화막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은 이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붕소, 안티몬 또는 이제 방막을 이용을 해서 이제 너무 가까이 붙지 않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방막 증착 공정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 이제 다 왔어요. 다 만들었어. 이제 금속 배선 공정을 합니다. 여기 방막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 위에 뭐가 붙이냐면은 그 전기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다 뭘 씌우냐면은 이제 알루미늄을 갖다 씌워요.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기가 통하는 그 길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리나 알루미늄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알루미늄 작업이 이제 요 부분들이 이 밑에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깎아내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다가 뭘 갖다 껴 놓냐면은 베리어 메탈을 낍니다. 베리어 메탈을 갖다 넣어요. 그래서 요 구리 알루미늄을 껴 넣으면서 이제 반도체에 전기를 실어 보내줘야 반도체가 작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를 이제 전기끼를 만들어주는 이 작업을 금속 배선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칩이 각각 여기 위에 맨 위에 여기 이제 웨이퍼 제조를 했잖아요. 반도체 회로도 설계를 했고, 그럼 이 칩을 각각의 이 조만한 요 웨이퍼 하나당 수백 개 수천 개의 칩이 나온다 그랬죠. 요 각각의 칩이 잘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수율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수율이 높다라는 말은 수율이 높다. 뭐 그다음에 이 수율이 높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상으로 작동하는 칩이 많다. 그죠? 이 말은 즉슨 기술력이 좋다. 기술력이 좋다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비용이 절감한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성이 됐건 뭐 SK 하이닉스가 됐건 TSMC가 됐건 이 수율이 높아야 돼요. 수율이 높아야 이 수율이 높을수록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수율이 한 1% 정도만 차이가 나도요. 그게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정말 몇백억 정도가 비용이 절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1%가. 그래서 이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술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공정 과정이 이제 기업들의 테스트 공정 과정이 기업들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력.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패키징 공정이 있죠. 말 그대로 패키징입니다. 패키징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뜻이 뭡니까? 포장입니다. 포장. 말 그대로 저 잘라놓은 칩을 정상 작동하는 그 칩을요 포장한다는 거. 이게 반도체 공정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반도체 공정 과정. 일단은 인곳을 만들고 웨이퍼를 잘라내겠죠. 인곳을 얇게 잘라서 웨이퍼를 제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산화 공정. 이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 이 웨이퍼가 있으면 이 웨이퍼 위에다가 산화막을 씌우는데 이 산화막을 씌우는 이유는 뭐다? 반도체의 그런 미세한 먼지나 이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 공정을 합니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세탁기가 될 거고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기기가. 그러면 그 전자기기에 맞게 이 포토 공정을 통해서 이제 마스크, 포토 마스크에 빛을 쏴서 렌즈를 통해서 강가위 위에다가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회로를. 자, 그럼 회로를 그렸다. 그러면은 이제 시각 공정한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냅니다. 그거를 이제 에칭 작업이라고도 하고요. 철을 부식시켜서 그리는 동파난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막 증착 공정을 해요. 위층 회로와 아래층 회로가 너무 가까우면은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불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사이사이에다가 절연막이나 뭐 이온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까이 붙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을 방막 증착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배선 공정을 해요. 우리 아까 회로를 그렸잖아요. 회로만 그리면 끝일까요? 전기가 통해야지 전자기기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반도체 회로 패턴을 따라서 전기끼를 이어줍니다. 그걸 이제 보통 구리나 뭐 알루미늄 이런 걸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웨이퍼가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베리어 메탈을 씌워 놓고 구리나 알루미늄, 철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공정.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공정을 합니다. 반도체가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공정을 하고 반도체 칩이 잘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요.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정상으로 작동하는 칩이 많겠죠. 반도체 웨이퍼 하나당 나오는 반도체 칩 개수가 100개에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으로 작동하는 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의 기술력이 좋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기술력이 좋다라는 건 수율이 높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분량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공정 과정이 사실 기업들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만 차이가 나도 거의 연 단위로 해서 뭐 수백억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그 다음에 패키지 공정을 완료하고 테스트까지 완료를 마쳤으면 포장을 해야겠죠. 그거를 이제 패키지 공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영어에서 봤을 때 패키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포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패키지 공정, 완성된 반도체 칩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반도체 공정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뭐 들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게 뭐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전공정 반도체 공정 과정, 후공정 반도체 공정 과정 이런 게 있죠. 그걸 딱 나눌 수가 있는 게 여기까지가 전공정이에요. 웨이퍼 제조,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시각 공정, 방막 증착 공정, 금속 배선 공정. 여기까지가 전공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전 공정.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나머지가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전공정 있고 후공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이제 부분들을 봤으니 종목을 봐야겠죠. 종목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삼성에서 최근에 파운드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 파운드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전 세계 지금 1위는 어디입니까? TSMC. 이 TSMC의 점유율을 좀 뺏어 오려고 이제 뭐 파주나 이런 데다가 공장을 증설을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이제 그 반도체를 설계대로 만들어주는 기업을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내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 회사들이 제일 중요해요. 반도체 회로 설계해주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사실 수혜를 받을, 이게 반도체 종목들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둘러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따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려야 될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 제가 그냥 눈으로 봐도, 제가 지금 제 거 포트에 정리해 놓은 종목만 봐도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오늘은 뭘 보냐면은 반도체 설계해주는 업체를 봅시다. 그냥 그것만 딱 보고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반도체 설계해주는 기업들, 반도체 설계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SFA 반도체가 있어요. SFA 반도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요런 기사가 있어요. SFA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 지금도 이거는 공급 대란인 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수혜가 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서비스, 반도체를 조립을 하거나 테스트, 우리 후공정 공정 과정에 껴있는 기업이죠. 반도체를 조립을 해주고 테스트를 해주고, 그죠? 그런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이제 수급 이제 부족 사태가 뭐 아직까지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SFA 반도체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일본, 뭐 이거는 뭐 과거 기사지만, 그렇죠? 올해 2월달 기사지만,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 대만 정부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확보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그러니까 차량용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충분히 저는 뭐 쉬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1차 급등이고 이게 2차 급등이고 이게 3차 급등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은 뭐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풀린 게 아니죠, 품귀 현상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좀 볼 때 뭐 이렇게 1차 급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차 급등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1차 급등, 눌림, 2차 급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충분히 지금 쉬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쉬었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3차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이것도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죠. 여기 정고점 뚫을 때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그러고 나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네요. 그죠? 주가가 좀 올랐다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고는 있어요. 이 리노공업 하면은 뭐 하는 회사냐? 우리가 반도체, 이제 반도체를 검사를 하려면은 반도체 뭐 장비, 검사용 장비도 필요하겠지만 검사용 소켓이 또 필요해요. 근데 이 소켓은요, 소모품이, 그런 반도체가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반도체 이제 소켓을 테스팅 소켓을 만드는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반도체 소켓, 검사용 소켓, 그죠? 검사용 소켓. 그래서 이제 초음파 진단기도 뭐 한다고, 의료기기도 한다는데, 이거는 뭐 보실 필요 없고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검사용 소켓.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필수 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테스트 장비가 다양한 반도체 칩과 호환될 수 있도록 어댑터 역할을 수행하는 소모성 부품, 소모성, 그죠? 소모성. 그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소모성이라는 것 자체는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반도체 시장이 호황기고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점유율이 늘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뭐 일정 뭐 1000개를 뭐 이제 검사를 했다, 반도체 칩 1000개, 뭐 웨이퍼 1000개를 검사를 했다 라고 하면은 바꿔줘야겠죠.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면 호황길수록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사실상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뭐 여러분들 보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DB하이텍이 있어요. DB 파운드리 사업을 해요. 파운드리 사업. 그래서 웨이퍼를 수탁받고 생산을 해주고 판매를 담당하는 그런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구동에 들어가는 이제 IC 칩이라든지 파운드리 사업 공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IC 칩이라든지 뭐 TV, IT, 뭐 모바일, 용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 그죠? UHD TV랑 OLED 관련 TV, 뭐 제품 등 고성장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역량 확대하고 있다. 얘는 결국에는 이제 뭐 가전 제품인 거죠, 가전 제품.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5G 웨어러블 기기, AR, VR 요런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기 시작을 하고 자동차 쪽도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쪽에 이제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이제 그 칩들이 굉장히 이제 들어가는 그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들은 뭐 작년부터 많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재용이 이제 사면을 한다는 얘기가 8월달에 있어요. 지금 8월 초에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여파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나 반도체 설계 관련돼 있는, 왜냐면은 삼성 자체가 지금 파운드리 시장을 굉장히 좀 우위를 점하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건 뭐 비메모리 반도체건 다 좋습니다. 근데 중장기가 아니라고 해도 뭐 8월달 당장에 지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이재용 사면이라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8월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7월 이제 끝났습니다. 8월을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반도체 종목들도 뭐 작년 재작년부터 진짜 뭐 삼성이 투자 들어가기 전부터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반도체 풍기 현상과 대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성장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저는 반도체, 올해 연말이건 내년 초건 좀 반도체 종목들이나 반도체 설계 업체들, 뭐 파운드리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게 DB하이텍도 제가 드렸던 게 여기서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무료 카톡방에서, 그죠?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짜잘짜잘하게. 이런 것들은 꼭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이 빠지거나 뭔가 뭐 아무 이유 없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꼭 편입을 하셔야 돼요, 포트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테크윙 많이 올랐죠. 참 다 드렸던 건데 카톡방에서.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를 합니다. 후공정하면은 패키징 업체, 이것도 뭐 당장에 지금 목요일날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추천하기 좀 그렇네요, 그죠? 아무튼 테크윙도 반도체 설계 관련돼서 이제 후공정 라인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페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 있는 화학 제품을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WLP, 그 다음에 FOWLP, 뭐 PLP 이런 이제 뭐 전자 재료 사업을 하는데, 얘도 뭐 수요와 공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전자 재료 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보면은 이제 엔드팹이라는 걸로 기술을 근간으로 이제 첨단 시스템 반도체의 소형화, 고성능화에 기여하는 패키징 및 테스트 반도체 사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전자재료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패키징이죠. 반도체를 설계해주고 회로해주고 조립해주고 연마해주고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도 내년쯤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성장을 해주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에는 뭔가
눈에 보이질 않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들 2차전지 종목이 계속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차전지 종목들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좀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계속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도 올라가기 전에는요 몇 달을 횡보했나 보세요. 여기서 그때 고점 찍고 한 달 횡보도 아니라 떨어졌어요.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을 횡보를 시켜. 여기서도 꼭대기 찍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죠? 네 달 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지금 보면 와 이거는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갔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짤막하게 좀 중간중간 잘라서 보면은 많이 하락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많이 하락했을 때 우리는 안 잡았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많이 빠졌을 때 나는 안 샀지? 이렇게 업황이 좋은 종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내가 안 샀다라는 기분이 들다나 그러면은 이번에 반도체 종목들에서는 많이 빠졌을 때 사야죠. 패스 지금 몇 달째입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죠? 다섯 달 찍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SFA 반도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째. 유닛 테스트 이거 지금 우리 방 여기서 들고 있죠? 유료방.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제 올라가. 테스터 장비를 소켓이 아니고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로. 뭐 얘는 뭐 계속 쉼 없이 좀 올라가긴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매수하긴 좀 어렵고 지금 기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유닛 테스트도 있을 것이고 뭐 어보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네페스도 있을 것이고 원익 IPS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전 종목 반도체 전 종목은 너무 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웬만하면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좀 실적도 괜찮고 한 기업들을 좀 공략을 잘 해보시면은 이번 8월달 뭐 이재용 사면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또 반도체 쪽에서 흐름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제조 공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뭐 나중에 알려드리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후공정 중에서도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